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뭘 했다고? 이재명도 휴가를 간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 내일부터. 네, 이재명도 내일부터 휴가를 간대요. 그래서 무슨 독서도 하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DP 시즌2도 시청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DP를 볼 게 아니야. DP를 볼 게 아닙니다. 이걸 봐야지. 이재명 꼭 볼 영화가 있는데 우리 아수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올려주지 않아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추천해주는 이재명의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꼭 이재명은 이 영화를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남는다라면 이재명은 요 드라마도 꼭 봐주세요. 슬기로운 깜빵생활. 네? 전 왠지는 모르겠어. 근데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 드라마도 꼭 이재명이 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제가 음악 하나도 추천해 드릴게요. 음악 하나도. 어떤 거 추천해 드릴 거냐면요. 자, 우리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고추 잠자리. 네, 나 왠지 모르겠어. 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십니다. 네,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 우리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고추 잠자리. 네, 요것도 많이 추천해 주시니까요. 이재명은 볼 영화도 있고, 볼 드라마도 있고, 들을 노래도 있다. 참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휴가를 간다라는 건데, 자, 이게 휴가가 휴가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사실상 이재명이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보내겠죠. 자, 무엇보다 최근에 이재명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재명이 갑작스럽게 김성태를 갑자기 거론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를 향해서 거미줄에 걸린 나비다.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 라면서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미줄에 걸린 사람은 김성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김성태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니까요. 자, 민주당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성태 봐주기 수사, 쌍방울 친윤 법조 카르텔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죠. 네, 지긋지긋합니다.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프레임을 똑같이 이번에 가고 있는 거예요. 쌍방울 친윤 법조 카르텔. 아주 말은 잘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성태의 쌍방울 회장을 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법조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기로는 뭘 봐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주가 조작을 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 조작을.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는데 민주당 주장입니다. 그걸 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또 얘네들이 나쁜 버릇이 나옵니다. 또 수사팀 이름을 또 공개했어요. 과거 대장동 수사 때도 이렇게 이름을 공개했는데 또 수사팀 이름을 또 공개한 거예요. 아주 그냥 나쁜 짓은 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도 꿈쩍도 안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이럴 줄 알고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대응했어요. 사실 아니다. 오히려 김성태는 중형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김성태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어떻게 입장문을 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김성태를 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중대경제범죄, 뇌물공여, 외국한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며 강화된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몇 개입니까, 신규 여러분? 중대범죄 경제, 뇌물공여, 외국한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네? 이게 지금 봐주기 수사입니까? 이게 봐주기 수사예요? 도대체 뭘 보고 봐주기 수사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또다시 억지를 부리면서 마치 검찰이 지금 김성태를 회유하여 이재명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뭡니까?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왜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을 회유해 보려고 하다가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대실패를 했잖아요. 이화영 회유가 실패를 하니까 이젠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김성태를 들먹이면서 김성태 봐주기 수사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휴, 참 민주당의 행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냈어요. 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방해는 범죄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화영이 안 되니까 김성태의 압박으로 타겟을 변경을 한 거 아니냐. 에? 당대표 수사 막으려는 민주당, 정치 아닌 범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조심해라. 그거 정치 아니다. 그거 범죄다. 라고 한동훈 장관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 어제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겟 변경이냐.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방해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네. 핵심 피의자나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와 같다라고요. 그것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있어서 구속사유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마지막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는 겁니다. 대북송금 민주당이 방어할 일이 아니다. 그거 이재명의 개인 비리다. 왜 개인 비리냐?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깡패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거 아니냐? 그걸 왜 민주당이 방어하느냐? 그거 이재명 개인 비리다. 라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얘기한 겁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재명의 대북송금. 그거 이재명이 당대표일 때 추진한 겁니까? 그거 이재명이 지금의 민주당일 때 추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일 때 추진한 겁니다. 그것도 쌍방울 김성태 시켜서 대북송금 뭡니까? 북한에다 돈 보내가지고 시킨 거예요. 지금 뭐겠습니까? 개인 비리라는 겁니다. 개인 비리. 이재명의 개인 비리를 왜 민주당이 총동원돼서 방탄을 치려는 그 말입니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콕 집어낸 거예요. 네? 이재명의 개인 비리를 왜 민주당이 방탄을 하냐?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언제 했었습니까? 바로 대장동일 때도, 네? 대장동 때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의 소환,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라는 거예요. 네? 대장동 때도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이 어떤 프레임을 짰습니까?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짰습니다. 근데 그 야당 탄압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개인 비리, 토착 비리 수사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관련된 영상 다시 한번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가 있어요. 홍보됐다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의 유착비리를 수사해오고 있잖아요.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그 절차에 맞춰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뭐 소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장동도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방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 개인비리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도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 개인비리라는 거예요. 이재명 개인비리. 이재명이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북한에 가고 싶어서 여러 차례 공문과 편지를 보냈다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보여드렸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누가 나선 겁니까? 쌍방울 김성태가 나선 겁니다. 그런 김성태를 한동훈 장관은 깡패로 칭하는 것이고, 그런 깡패를 시켜서 뭐 한 겁니까?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민주당이 막냐는 그 말입니다. 그걸 어제 한동훈 장관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김성태와 이화영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그것은 증거인멸이자 증인을 교사하는, 증인을 교사하는 범죄의 영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화영을 넘어서 이제는 김성태까지 저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재명에게 역풍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왜 이럴까? 이재명이 왜 이화영에 이어서 김성태까지 이렇게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할까? 이재명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의 구속사유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 그게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와 관련된 뭡니까? 위증교사의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겠어요? 영장 들어올 거니까. 8월이 되면 이재명 소환조사와 함께 영장이 들어올 거니까. 이재명의 응줄이 타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재명의 구속영장과 이재명의 소환조사 소식이 점점점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정진상의 소환조사 소식이 다음 주였어요. 9일이나 10일. 다음 주였는데 오늘 나오는 언론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제는 이번 주랍니다. 정진상 소환조사 소식이 다음 주가 아니라 한 주 앞당겨진 이번 주라는 거예요. 자, 정진상 소환 소식이 앞당겨진다라는 건 이재명 소환 소식도 앞당겨진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소환 소식이 앞당겨진다라는 건 이재명 구속영장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응줄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화영 회유서를 넘어 이제는 김성태 수사까지도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해가 이재명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동원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을 넘어서 민주당에게 자충수가 되어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지율이. 네. 최근 민주당 지지율 29%를 기록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또 어떤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이재명 10월 퇴진론까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10월 달에 퇴진한다고 안 봐요. 네.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를 장성철이 얘기했다란 얘기 듣고 저는 더 믿지도 않아요. 장성철이 얘기했다는 얘기 듣고. 장성철이 누굽니까? 김무성이 보좌관 출신. 더 나아가서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 X파일을 꺼내들었던 게 장성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성철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10월 퇴진한다, 이거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거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 이재명 10월 달에 퇴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한 번만 봐주자 라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일부러 흘리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왜? 8월 달에 영장 칠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10월 퇴진론 전 믿지도 않고요.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볼수록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점점 막다른 길로 놓여 있다. 네, 점점 막다른 길로 놓여 있다. 그리고 이재명 구속이 멀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이 응줄이 확실히 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10월 퇴진론. 네. 우리 한번 좀 앙케이트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이 10월에 퇴진할 것 같다 1번, 이재명이 10월에 퇴진하지 않을 것 같다 2번.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10월에 퇴진할 것 같다 1번, 퇴진하지 않을 것 같다 2번. 네. 1번도 있으시고 2번도 있으시고. 네. 2번이 훨씬 많으시네요. 네. 2번이 훨씬 많으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퇴진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가 더 높습니다. 왜냐? 이재명은요, 혼자 살지, 네, 다 살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이 죽는 한이 있어도 혼자 살려고 할 거예요. 네. 이거죠. 내가 퇴진한다고 말했다고 진짜 퇴진하는 줄 아느냐. 그게 이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과연 이재명이 정말 퇴진할지 아닐지 이거는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저는 이재명의 퇴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구속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까지 볼 게 아니라 8월 달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8월 달에. 이재명의 8월 달에 소환조사 소식, 그리고 이재명의 구속영장, 그리고 그 가운데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지, 과연 지난번처럼 이재명의 방탄을 또 칠지, 아니면 방탄을 치지 않을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든 물타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10월 퇴진론을 일부러 장성철 같은 자에게 흘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성철한테 흘리면은 분명히 장성철이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것이고, 장성철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 언론들이 받아쓰기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일부러 장성철한테 친명계가 흘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월에 8월에 집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10월 퇴진론을 흘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네.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추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아닐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의 퇴진보다 이재명의 구속을 더 집중하는 게 이재명에게는 더 뼈아플 것이다. 네, 그게 더 중요하다. 검찰도 이재명의 퇴진보다는 이재명의 구속이 더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대북송금과 백현동을 함께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로 쳐야 된다. 자,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수사를 하는 곳이 달라요. 수사를 하는 곳이 대북송금을 수사하는 곳과 지금 백현동을 수사하는 곳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당연히 따로 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백현동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가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그런데 대북송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북한이 껴있기 때문에. 북한이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구속영장을 친다? 하나로 묶어서 기소를 한다? 그러면요, 이거 수사, 이거 재판 엄청 오래오래 걸립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빨리 끝내서 이 국회라는 곳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백현동 따로 쳐야 되고요, 대북송금 따로 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검찰이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백현동과 관련된 소식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과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현동에 있어서는 누가 없다고요? 유동규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보다도 더 간단한 게 바로 백현동이라는 겁니다. 백현동은 딱 떨어져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백현동과 관련돼서 먼저 소환조사와 구속영장을 친 다음에 그 다음 대북송금과 관련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을 치는 게 더 차극차극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그게 정말 우리 뭡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이재명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고 이재명 구속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요, 바로 문재인입니다. 야, 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청와대 단 한 건의 금품 관련 부정비리 없었다. 이 보십시오. 나와 청와대 부정비리 없었다. 국민위에 근무했다.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야,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문재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요, 수사기관이 밝혀낼 거예요. 네, 수사기관이.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왜요? 재발이 많이 저리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얘기를 문재인 스스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네? 문재인 스스로. 지금 솔직히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검찰이 거기까지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재인까지 가는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저는 알아서 자백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이재명 수사가 막다른 길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겟은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왜겠어요? 이재명이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에게는 총선에 유리할 것이고,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다라면 문재인을 향한 수사는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지금 너무나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이재명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김성태 거미줄에 걸린 나비, 검찰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 지금 이재명이 김성태를 뭘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노상강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노상강도로. 자, 시청자 여러분, 듣는 김성태 입장에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죠. 아니, 그래도 김성태가 좀 주먹 쪽에서는 그래도 유명했던 사람인데, 무엇보다 김성태가 아는 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 김성태를 안 그래도 구속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노상강도로 비유하면은 안에 있는 김성태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김성태 입장에서는 안 불 것도 불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김성태를 바라보는 이화영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불안하죠. 야, 안 그래도 지금 김성태가 다 불어가지고 나까지 지금 저렇게 구속이 돼 있는데 저런 김성태를 계속해서 자극시킨다? 만약에 김성태가 또 입을 연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거지? 라고 이화영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이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검찰을 더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성태 왜 봐주기 하고 있냐? 김성태 왜 봐주기 하고 있냐? 김성태 더 구속시켜야지 라면서 오히려 검찰을 더 자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성태를 보더라도 이화영을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굉장히 악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럴 때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노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노래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김성태의 거친 생각과 이화영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감옥 갈 것 같은 이재명. 네. 다시 들려드립니다. 김성태의 거친 생각과 이화영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감옥 갈 것 같은 이재명. 네. 지금 딱 요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딱 요런 상황. 네.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하는 김성태를 건들고 있고 절대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 검찰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김성태는 더 입을 열 것이고 김성태가 입을 열면 열수록 이화영은 더 불안해할 것이고 불안한 이화영도 더 입을 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은 감옥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보여드립니다. 김성태의 거친 생각과 이화영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감옥 갈 것 같은 이재명. 아시겠어요? 자, 어쩌면 이번이 이재명의 마지막 휴가일 수도 있겠다. 네, 마지막 휴가. 과연 이재명이 마지막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잘 지켜보면서 제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씨 마지막 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고 오세요. 우리 영화 아수라,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 생활,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은 꼭 노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고추 잠자리. 네,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에휴. 자, 웃으시라고 하는 말 다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덥다고 해요. 네, 오늘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주말 폭염으로 반일하던 우리 노인분께서 11명이나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갈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빠이빠이하고 손 흔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띵동 소리 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남았죠. 송영길 띵동 소리 날 것 같고요. 조만간에 문재인 띵동 소리도 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띵동 소리가 언제까지 날지, 네, 제가 계속 기다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띵동 소리 나는 날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즐기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손상디TV 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서울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이상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